아이고 우리 형들, 혹시 그 지독한 공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적 있어? 사랑하는 그녀랑 대판 싸우고 나서 찾아오는 그 무섭도록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바로 그 공간 말이야. 진짜 숨이 턱 하고 막히지 않아? 공기 자체가 무슨 투명한 젤리처럼 끈적끈적해져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 같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그냥 똑딱거리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다 대고 직접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쿵쿵 하고 울리는 그런 기분. 형은 이쪽 소파 끝에 앉아있고 그녀는 저쪽 식탁 의자에 앉아있고, 참나 무슨 견우와 직녀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완전히 다른 행성에 밀어내버리는 거지. 그 행성은 뭘로 만들어졌냐고. 당연히 서로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우리 남자들의 그놈의 하등 쓸모없는 자존심으로 지은 단단한 성벽이지. 안 그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때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잖아. 이 어색하고 죽을 것 같은 침묵을 어떻게든 깨고 싶은데, 아이고, 입만 떼면 무슨 지뢰를 건드리는 기분이잖아. 지금 여기서 섣불리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활활 타오르는 불난 집에 기름 한 드럼을 통째로 붓는 격이 될까봐 무서워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5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다 돌리지.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웃고 떠들 수 있을까? 이 생각만 냅다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형들, 내가 만약에 바로 그 생각, 어떻게든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 애초부터 완전히 틀려먹었다고 말하면 어떨 것 같아? 만약 내가 이 불안하고 상처투성이인 지옥 같은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그저 대충 땜질해서 과거로 되돌아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형을 아, 이 남자가 진짜 내 남자구나 하고 뼛속 깊이 깨닫게 만들, 형을 더 깊이 존중하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형에게 완전히 푹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황금 같은 기회라고 말한다면 말이야. 야, 이거 뭔 개소린가 싶지? 완전 미친놈 소리처럼 들리잖아. 지금 당장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판에 무슨 기회는 기회냐 싶지.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좀 단순하잖아. 보통 사랑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인스타에 올릴 예쁜 사진 찍으러 다니고 가끔 달달한 말 몇 마디 던져주면 저절로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에이구, 우리 형들 참 순진했지. 근데 형들, 진짜 두 사람을 하나의 운명처럼 묶어주는 그 끈끈함의 정체는 말이야, 그런 화창한 날에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야. 그건 그냥 보여주기식 사랑이지. 진짜 배기 관계의 깊이는 바로 이런 지진이 난 것 같은 폐허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그 무너진 것들을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나랑 우리 형들이랑 같이 이 지옥 같은 전쟁터를 황금의 땅으로 바꾸는 짧은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해. 미리 말해두는데, 이건 무슨 인터넷에 떠도는 연애 유튜버들이 떠드는 그런 잔머리나 심리 기술 같은 게 아니야. 그런 걸로 여자 마음 잠깐 얻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금방 들통날 얄팍한 기술로 얻은 마음은 진짜가 아니잖아. 우리 남자들 자존심이 그런 건 허락 안 하잖아. 안 그래? 이건 그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형 스스로가 진짜 기댈 수 있는 굳건한 안식처로 거듭나는 길에 대한 이야기야. 첫 번째로, 우리는 심리학이라는 약간은 거창해 보이는 동네로 잠깐 다이빙해서 도대체 왜 이놈의 말다툼이라는 게 그토록 파괴적인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왜 싸움 직후에 우리 형들이 보이는 그 반응 하나하나가 관계의 명운을 결정하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거야. 게임의 룰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진짜 내 수많은 흑역사와 실수들 수없이 깨지고 박살나고 무릎 꿇어가면서 직접 몸으로 체득한 하나도 아니고 무려 5가지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형들한테만 살짝 공유해 줄게.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단순히 그녀와 화해하는 방법을 넘어서 우리 형들 내면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남자라는 녀석과 제대로 화해하고
그 녀석을 진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공개할 거야.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피곤한 싸움을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줄 엄청난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된 형들은 시작하는 의미에서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고, 앞으로도 나랑 같이 매일 더 나은 남자로 성장하는 이 여정에 동행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줘. 자, 그럼 진짜 시작해볼까? 자, 그럼 그 5가지 행동이 뭐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 하고 소리치는 형들 분명히 있을 텐데, 잠깐만, 스톱. 아이고, 우리 남자들 성격 급한 건 진짜 알아줘야 한다니까.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 이 게임의 근본적인 룰이 뭔지는 알고 시작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이걸 먼저 이해해야 내가 이따가 알려줄 5가지 행동들이 왜 먹히는지, 왜 그게 단순한 잔기술이 아닌지를 형들이 뼛속까지 이해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게 하나 있어. 거창하게 애착 이론. 이딴 소리 하려는 거 아니야. 세상에나. 그런 머리 아픈 용어는 그냥 똑똑한 박사님들이나 쓰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지.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말이야, 형들이나 나나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본능적으로 유전자에 각인된 채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고, 그 사람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보호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아주 강력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한번 생각해봐, 형들.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꼬맹이, 콧질질이 애송이였을 때를 엄마가 잠깐이라도 눈앞에서 안 보이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쳤잖아. 왜 그랬겠어? 그냥 엄마가 예뻐서, 엄마가 주는 맘마가 맛있어서. 에이, 아니지. 그땐 엄마라는 존재가 내 세상의 전부였고 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 엄마라는 나의 절대적인 안전기지가 사라지면 나는 그냥 끝장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뼛속 깊은 본능으로 알았던 거야. 자,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형님들 말이야, 다 커서 이제 배에 기름도 좀 끼고 수염도 거뭇거뭇 나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세상사 다 아는 척, 인생 다 통달한 척해도 그 피덩이 시절에 가졌던 본능은 쥐뿔만큼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진짜 대박이지. 그냥 그 절대적인 안전기지의 대상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서 이제는 내 옆에서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여자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형들, 연애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그냥 남녀가 만나서 설레고 가슴 뛰고 로맨틱한 감정 노름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본질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 험한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나만의 안전지대, 내 모든 찌질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절대적인 내 편을 찾는 과정인 거야.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그런 존재를 찾는 아주 원초적인 몸부림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나 중요하고 신성하기까지 한 그 안전기지에서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남자들이라는 종족은 싸우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 그냥 의견이 좀 다르네. 아, 제가 지금 단단히 빡쳤구나.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솔직히 말해서 머리 아프고 귀찮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대충 덮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잖아. 우리 남자들 참 단순하지. 근데 여자들의 뇌, 특히 감정적인 신호를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신경계는 이걸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이건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감정 싸움이 아니라고. 이건 말 그대로 사이렌이 쩌렁쩌렁 울리는 적색 경보 상황이야. 우리 둘을 이어주는 그 끈끈한 연결고리에 대한 정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형이 싸울 때 무심코 목소리를 높이는 거, 홧김에 내뱉는 날카로운 말들, 혹은 그냥 삐져서 입 꾹 닫고 찬바람 쌩쌩 불게 만드는 그 침묵.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가장 원시적인 뇌에서는 딱 한 문장으로 번역되는 거야. 우리의 연결이 위협받고 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안전하지 않다.
바로 이 지점이야, 형들. 우리가 맨날 실수하고 맨날 똑같은 데서 헛발질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그녀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거나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방문을 쾅소리 나게 닫고 들어가서 입을 꾹 닫아버릴 때 우리 남자들은 보통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 아, 또 시작이네. 왜 저렇게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나오지? 진짜 사람 피곤하게 구네. 라고 단정 지어버리잖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마음속으로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 형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참나, 이 형님들 말이야. 자기들도 삐지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할 거면서. 근데 형들, 그게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생존 신호 같은 거라고 이해해야 해. 뭐 애착 저항이라는 아주 유식하고 잘난 체 하는 말이 있긴 한데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건 그냥 살려달라는 본능적인 비명이야.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 연결, 자기 세상의 전부인 그 안전망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뚝 끊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보내는 무의식적인 구조 신호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면서. 그때 형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팔짱 딱 끼고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거야. 아이고 여보시오. 제가 보아하니 거기 수심은 1m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냥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라고. 야, 이거 완전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지. 당연히 아니잖아. 일단 물에 같이 뛰어들든 밧줄이라도 던져서 그 사람을 먼저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야. 지금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딱 그거라고. 감정의 급류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 똑똑한 남자들은 맨날 강가에 서서 내 논리는 틀렸어. 그건 내 오해야. 팩트는 이거야. 라면서 삽질만 하고 있는 거라고. 아이고. 우리 남자들 참 똑똑해서 탈이야 진짜. 자, 형들. 드디어 본론이다. 지금부터 귀 쫑긋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봐. 앞으로 형들이 듣게 될 이 5가지 행동. 어쩌면 이 행동들이 형의 남은 연애 인생, 아니 어쩌면 결혼 생활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 첫 번째 행동.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단추. 그건 바로 의도적인 잠시 멈춤을 선언하는 거야. 잠깐. 뭐라고? 멈추라고? 야, 이 사람아. 지금 싸우고 나서 서로 얼굴만 봐도 숨이 턱 막혀 죽겠는데 여기서 침묵까지 하라고? 그거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냉전 시작이고 관계를 더 최악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형들. 분명히 있지? 솔직히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맞아. 형들 말이 100번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의도적인 잠시 멈춤은 우리 형들이 흔히 쓰는 그 찌질하고 유치한 삐져서 입 꾹 닫고 버티는 처벌적인 침묵과는 차원이 달라. 하늘과 땅 차이라고. 우리 남자들이 흔히 쓰는 그 침묵은 뭐냐? 그건 그냥 무기야, 무기. 등 돌리고 앉아서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라. 네가 먼저 와서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나는 입도 뻥끗 안 할 거다라는 아주 유치하고 치사한 감정적인 협박일 뿐이라고. 참나, 남자라는 종족이 애인지 어른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반면에 내가 말하는 의도적인 잠시 멈춤은 진짜 어른의 행동이야. 관계를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남자의 행동이라고.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두 사람의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최고조에 달해서 이성이라는 뇌의 퓨즈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는 걸 남자 쪽에서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을 더 뱉어봤자 그건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심장에 상처만 내는 독화살이 될 거라는 걸 아는 남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지. 이럴 땐 그냥 돌아서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주 간단하지만 존나게 책임감 넘치는 한마디를 던져야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들어봐. 자기야, 우리 지금 둘 다 너무 감정이 격해진 상태인 것 같아. 이 상태에서 더 얘기하면 분명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줄 거야. 나는 그게 싫어. 나 딱 15분만 머리 좀 식히고 올게. 그리고 나서 다시 제대로 이야기하자. 나 어디 도망 안 가. 바로 여기 거실에 있을 거야. 야, 이거 뭐냐? 진짜 대박이지 않냐? 이게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고. 이 짧은 한마디가 여자에게 최소 3가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야. 첫째, 이 행동은 형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걸 통제할 줄 아는 남자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애송이가 아니라 이 폭풍 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조치할 줄 아는 진짜 어른이라는 증거라고. 여자들은 남자의 이런 모습에서 엄청난 안정감을 느껴. 둘째, 형이 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아주 헌신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지. 나는 너랑 싸워서 이기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너와 나의 관계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를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하는 거잖아. 이게 진짜 핵심이야. 여자들이 싸울 때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바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인데, 형의 이 약속 한마디가 그 공포를 눈 녹듯 녹여주는 거야.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널 떠나지 않아. 우리는 이걸 함께 해결할 거야 라는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스러운 메시지라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이걸 진짜 더럽게도 못했어. 우리 형들이랑 똑같았지 뭐. 그놈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말로 조져서 이겨먹으려고 발악을 했지. 물이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에다 대고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아 라고 미친놈처럼 소리만 질러댔으니 그 관계가 온전했겠어? 당연히 산산조각 나 버렸지.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이걸 처음 한번 써먹어봤어.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길래 그냥 딱 한마디 했어. 나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와야겠어. 서재에 딱 10분만 있다가 나올게. 그러고는 방으로 휙 들어갔지. 와,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딱 10분 뒤에 문을 열고 나오니까 그 지옥불 같던 분노가 신기하게도 절반은 넘게 꺼져 있더라니까. 내 분노도, 그리고 나를 노려보던 그녀의 분노도.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 대화라는 걸 시작할 수 있었어. 자, 그렇게 15분이라는 아주 귀중한 안전핀을 뽑고 서로 다시 마주 앉았다고 치자. 일단 서로 죽일 듯이 펄펄 끓어오르던 용암은 어느 정도 식었어. 급한 불은 끈 거지.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아마 이 영상을 보는 95%의 형들은 여기서 바로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자, 이제 얘기 좀 하자 하고 바로 본론으로 돌진할 거야. 왜? 아이고, 이 형님들 말이야. 참을성하고는. 이 어색하고 찝찝한 상황을 1분 1초라도 빨리 끝내버리고 싶거든. 어떻게든 빨리 결론 내고 화해하고 시원하게 게임 한판 하러 가고 싶거든. 안 그래? 내 말이 틀려? 근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지뢰를 피해서 두 번째 지뢰를 정통으로 밟는 짓이야. 절대로 서두르면 안 돼. 자, 두 번째 행동은 이거야. 똑똑히 기억해. 말이 아닌 아주 작고 사소한 돌봄의 행동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냉각기를 가진 후에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야. 어떤 행동? 우리가 비록 싸워서 지금 이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아끼고 걱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강력하게 입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야. 거창한 게 전혀 아니야. 그냥 따뜻한 물 한 잔. 야, 이거 돈이 드냐? 시간이 오래 걸리냐? 아니잖아.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서 물 한 잔을 타서 그녀 앞에 있는 테이블에 탁 소리 안 나게 아주 살짝 내려놓는 거야.
아니면 싸우면서 긴장하고 지쳐있을 그녀를 위해서 얇은 담요 하나를 가져다가 말없이 어깨에 툭 걸쳐주는 거지. 그것도 아니면 아까 둘이 싸우면서 어질러진 거실 바닥에 휴지 뭉치들, 삐뚤어진 쿠션들을 그냥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치우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게 먹히냐고? 형들, 한번 생각해봐.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말이라는 건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였잖아. 서로의 말에 가시가 돋고 신뢰도는 이미 바닥을 친 상태야.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말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게 돼. 어디 한번 또 무슨 말로 나를 공격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나 보자 하고 잔뜩 경계하게 된다고. 근데 행동은, 특히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런 사소하고 따뜻한 돌봄의 행동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이건 말로 하는 미안해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백기야. 나 이제 너랑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라는 아주 명확한 평화협정 제안이라고. 이건 그녀의 날카로운 이성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안전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 그녀의 감정과 본능을 먼저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아주 현명한 행동이야. 나도 예전에 아내랑 진짜 2번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지독하게 싸운 적이 있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막말을 퍼붓고 난리가 났었지.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15분 멈춤 규칙을 겨우 지키고 나왔는데, 와, 진짜 거실 공기가 칼날 같더라. 아내가 소파 제일 구석에 무슨 고슴도치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서 창밖만 보고 있는 거야. 그때 또 옛날 버릇이 나왔으면 나도 그 앞에 털썩 앉아서 자, 이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말해봐 하고 윽박질렀겠지. 근데 그 순간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대신에 그냥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평소에 아내가 좋아하던 캐모마일 차를 탔어. 그리고 찻잔을 들고 와서 그녀 앞에 있는 탁자에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게 살며시 내려놨어. 단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그것뿐이었어. 아내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계속 창밖만 보고 있더라. 근데 내가 뭘 봤냐면 그 잔뜩 긴장해서 돌덩이처럼 솟아있던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 살짝 아래로 툭 하고 내려가는 걸 봤어. 그거면 된 거야. 그 따뜻한 찻잔 하나가 그때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그 깊고 어두운 절벽을 가로지르는 아주 작지만 튼튼한 첫 번째 다리가 되어준 셈이지. 자, 이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일단 서로를 죽일 듯이 쏘아보던 레이저는 잠시 꺼졌어. 얼음장 같던 분위기도 아주 조금은 녹았지. 이제 드디어 진짜 대화라는 걸 시작해야 할 타이밍이야. 그리고 바로 여기가 앞선 2단계를 잘 통과해놓고도 또다시 모든 걸 원점으로, 아니 마이너스로 되돌려버리는 바로 그 지점이야. 3번째 행동. 형들, 이건 그냥 중요한 수준이 아니야. 이건 말 그대로 이 게임의 끝판왕이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야. 이 문을 열지 못하면 형은 영원히 그녀의 마음이라는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건 바로 나의 논리와 변명을 설명하기 전에 그녀의 감정을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아이고, 우리 남자들 대화 시작하면 뭐부터 튀어나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놈의 단골 멘트들 있잖아. 아니, 근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오해한 거야. 내 진짜 의도는, 팩트는 그게 아니잖아. 참나, 이 형님들 말이야. 그놈의 근데, 하지만, 내 의도는, 팩트는 이 네 단어만 좀 제발 인생에서 갖다 버리라고. 우리는 싸움의 원인이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든 그 팩트를 바로잡으려고 달려들고 내 행동의 논리적인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발악을 한다고. 아이고, 우리 형들 진짜 짠하고 불쌍하다. 불쌍해. 전쟁은 저쪽 감정의 땅에서 터져서 불바다가 됐는데 혼자 이쪽 이성의 땅에서 열심히 총 쏘고 있는 격이라니까. 그 총알이 그녀한테 박히기나 하겠냐고. 그 혓바닥에 장전된 논리의 총알을 쏘기 전에 잠시 멈춰. 제발 그냥 멈춰.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당신 말을 듣고 보니 그때 정말 그렇게 느꼈겠구나. 혹은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아까 무심코 던진 그 말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을지 이제 알겠어. 라거나 내가 아무 연락도 없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을 때 당신이 이 집에서 정말로 혼자 버려진 것처럼 외로웠겠구나. 이렇게 말이야. 이게 왜 먹히냐고. 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게 핵심이야. 그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 옳다고 동의하는 거랑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니야. 우리 남자들은 이걸 맨날 헷갈려요. 감정을 인정해주면 내가 지는 거라고 착각한다고. 이건 그냥 너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라고. 그녀가 느끼는 그 감정 자체에 존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야. 여자들에게 있어서 감정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실 그 자체야. 내 감정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녀들은 비로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남자가 내 말을 정말로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돼. 그러면 그 철옹성 같던 방어벽이 스르륵 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야. 바로 그때, 오직 그때서야 그녀는 형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는 거라고. 와, 나는 이걸 깨닫고 배우는데 진짜 10년은 넘게 걸린 것 같아. 진짜 멍청했지. 나는 예전에는 논리싸움에서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는 내가 다 이겼거든.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논쟁에서는 전부 이겼는데 결국 내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 관계에서는 전부 져버린 거야. 진짜 등신 중에 상등신이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봤어. 논리로 반박하는 대신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당신은 이 결혼 생활 안에서 정말 혼자라고 느꼈겠구나. 와,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거야. 근데 그게 평소처럼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어. 드디어 이 남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 깊은 안도감의 눈물이었어. 나는 그날 처음 알았지.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똑똑한 바보였는지를. 자, 황금 열쇠로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어. 방어벽은 무너졌고 드디어 그녀는 형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형이 어떤 말을,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형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대인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껏 열어놓은 문을 제 발로 걷어차고 다시 찌질이로 돌아갈 수도 있어. 네 번째 행동,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건 바로 내 책임의 파일을 먼저 한 조각 가져오는 것. 바로 책임 인정이야. 아이고, 이 형들 말이야. 책임 인정, 사과, 이 단어만 들어도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고 경기를 일으키지. 우리 남자들, 그놈의 하등 쓸모없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앞으로 저 여자가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계속 기어오를 거라고 착각하잖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이야. 형들, 내가 분명히 말해줄게. 진짜 강한 남자는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할 용기가 있는 남자야. 사과하는 건 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개판이 된 상황 전체를 내 통제해 두고 이 관계를 내가 리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순간이라고. 어떤 싸움이든 잘 들어봐. 이 세상 그 어떤 부부싸움, 연인 싸움이든 100대 0 과실은 절대로 없어. 있을 수가 없다고. 아무리 형이 생각하기에 억울하고 99%는 그녀 잘못 같아도 진짜 속이 깊고 자존감이 높은 남자는 그 1%의 내 잘못, 그 티끌만한 내 잘못이라도 반드시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게 뭐 법정에서 따질 만한 거창한 잘못일 필요도 없어. 싸울 때 격해졌던 형의 목소리 톤, 무심코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뱉었던 단어 하나,
아니면 그녀가 한창 자기 얘기를 할 때 잠깐 휴대폰을 쳐다봤던 그 찰나의 순간. 그런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라도 괜찮다고. 그리고 그걸 찾았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해. 그냥 뭉뚱그려서 미안해, 이게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당신 말 끊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분명히 당신 무섭게 만들었을 거야.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혹은 내가 요즘 너무 내 일에만 빠져서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네. 외롭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이야. 이게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고. 첫째, 이건 형의 겸손함과 진짜 용기를 보여줘. 나는 신이 아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실수한다고 당당하게 인정하는 남자의 모습은 여자가 볼 때 진짜 믿음직스럽고 섹시하기까지 한 거야. 제발 내 말 좀 믿어봐. 둘째, 이 행동 하나가 싸움의 구도를 180도 완전히 바꿔버려. 지금까지의 싸움이 너와 나의 대결이었다면 형이 먼저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이 게임의 룰은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라고. 형이 먼저 한 발짝 물러나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은 더 이상 나를 향해 나를 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오히려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세우르륵 돌아보게 된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같은 교묘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찌질하고 비겁한 사과는 하지 마. 그건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공격이야. 온전히 나의 행동에 대해서만 어떤 변명도 없이 하는 진정한 사과. 그건 이 세상 어떤 비싼 명품백이나 선물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어. 자, 이제 형은 용기 있게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했고 진심으로 사과까지 했어. 아마 이쯤 되면 아까 그 시베리아 벌판 같던 살얼음판 분위기는 거의 다 녹아서 없어졌을 거야.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 99%는 온 거야. 근데 여기서 마지막 1%, 이 화해라는 계약서에 완벽하게 인감 도장을 찍어서 다시는 물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마지막 행동이 필요해. 마지막 5번째 행동이야. 그건 바로 안전한 스킨십으로 다시 연결하기. 자, 여기서 또 우리 단순하고 본능에 충실한 형님들, 스킨십이라는 단어 하나에 갑자기 눈을 번뜩이면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하면 진짜 곤란하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무슨 욕정이 담긴 그런 끈적끈적한 스킨십이 절대 아니야. 자, 이제 우리 화해했으니까 이런 시커먼 흑심이 가득한 터치는 지금까지 형이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걸 한 방에 무너뜨리는 독약이라고. 내가 말하는 스킨십은 어떤 요구도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하게 상대를 안심시켜주고 위로하기 위한 아주 안전하고 부드러운 스킨십이야. 예를 들면 뭐가 있냐고. 그냥 말없이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아주 살며시 온기를 전하듯이 잡아주는 거. 아니면 그녀의 뒤로 다가가서 어깨를 아주 가볍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거. 그것도 좀 어색하면 그냥 옆에 좀 더 바싹 다가앉아서 우리의 어깨와 팔이 서로 살짝 닿게 만드는 거. 딱 그 정도면 충분해. 이게 왜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하냐면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똑똑하거든. 이런 따뜻하고 안전한 스킨십은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 뭐 복잡한 과학 용어는 알 거 없고 그냥 사랑의 호르몬, 유대감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첫마디의 사랑해, 미안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녀의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쏴주는 거야. 어떤 메시지? 바로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 나 아직 네 옆에 굳건히 있어. 우리는 여전히 헤어지지 않는 한 팀이야. 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메시지. 힘들게 말로 주고받으며 맺은 그 평화협정에 마지막으로 잉크 도장을 쾅 하고 찍어서 완벽하게 확정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다시 안전하게 연결되었다는 최종 확인인 셈이지. 형들도 분명히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야. 그 길고 긴 싸움 끝에 찾아온 어색하고 긴장된 순간,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그녀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내 손을 살며시 마주 잡아줄 때, 바로 그 순간이야.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오는 그 작은 온기와 힘, 그 순간 형은 온몸으로 알게 될 거야. 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하고 피곤했던 폭풍이 정말로 끝났구나. 자, 여기까지가 그 5가지 행동이야. 어때, 형들? 이것만 제대로 몸에 익혀도 앞으로 웬만한 싸움은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고, 오히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근데 말이야,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이 5가지 행동을 그냥 인터넷에서 본 연애 기술처럼 앵무새같이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따라하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형이 아무리 이 대본을 완벽하게 외워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급으로 연기를 한다고 해도 형의 마음과 태도가 진짜가 아니면 그 여자는 그걸 귀신같이 알아채.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알아챈다고. 이게 바로 우리를 이 문제에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곳으로 데려가는 지점이야. 진짜 문제는 형이 싸운 뒤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야. 그 폭풍 같은 순간에 형이 어떤 존재이냐는 거지. 아, 솔직히 까놓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형들, 각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형은 이 5가지 행동들을 그냥 저 여자의 듣기 싫은 잔소리를 멈추게 할 전술로서 사용하려는 거야? 그냥 이 피곤하고 머리 아픈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고 조용히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이나 보고 싶어서 쓰는 기술이냐고. 아니면 형이 진짜 한 남자로서의 책임감과 내 여자를 품어주는 포용력,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되고 싶다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행동들을 하려는 거냐고. 이 둘의 차이는 그냥 좋은 남자와 나쁜 남자의 차이가 아니야. 이건 진짜 어른과 아직도 엄마 젖을 찾는 어린애의 차이야. 여자는 형이 하는 모든 말을 항상 귀담아 듣지는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형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는 온몸의 세포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껴. 이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위기 상황을 요령껏 잘 대처하는 위기 관리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진짜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을 기르는 거야.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내 안의 평정심을 기르는 거지. 그래서 그녀가 몰고 오는 감정의 폭풍에, 혹은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빡치는 감정에 휩쓸려서 같이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그럼 그 단단한 내면은 어떻게 기르냐고. 거창한 거 필요 없어. 싸움이 터졌을 때 밖으로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기 전에 딱 3초만 형의 감정을 조용히 제3자가 된 것처럼 관찰하는 연습을 해봐. 밖으로 터뜨리지 말고 안에서 구경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지. 나는 왜 지금 저 여자의 말에 이렇게까지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나는 왜 지금 내가 옳다는 걸 죽어라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형은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이라는 놈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화가 난다고 지저대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돼. 대신에 상처 입은 나의 연약한 자존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나의 단단한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의도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바로 그런 남자가 되는 거야, 형들. 앞으로 우리 관계에 절대 폭풍 같은 건 없을 거라고. 그런 지키지도 못할 허황된 약속을 하는 남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거친 폭풍이 몰아쳐도 나는 언제나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너의 등대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는 남자. 그것이야말로 진짜 남자의 압도적인 매력이고, 이 세상 모든 여자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서라도 내 옆에 두고 싶어 하는 절대적인 안정감이야. 자, 형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꽤 길고 어쩌면 좀 불편하기도 한 여정이었지? 오늘 내가 우리 형들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세상 모든 싸움을 없애버리는 마법 같은 공식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었어. 솔직히 그런 게 세상에 있기는 하겠어? 애초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는데 거기서 갈등이나 싸움이 아예 없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오히려 싸움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한 관계일 수도 있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야. 제발 더 이상 갈등을 없애야 할 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걸 우리를 성장시킬 기회로 보기 시작하자는 거야. 나의 인내심을 연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내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넓은지를 그녀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그녀의 속마음을 더 깊이 듣고 그녀라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 세상 모든 싸움은 결국 우리에게 던져지는 시험 같은 거야. 학교 다닐 때 보던 그런 시험 말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가려내는 그런 유치한 시험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이 이 시련을 함께 이겨낼 만큼 충분히 큰가. 그리고 형이라는 남자의 중심이 이 깨진 조각들을 다시 주워 담아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굳건한가를 확인하는 그런 인생의 시험 말이야. 우리 채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철학은 언제나 이거 하나야. 진짜 멋진 남자는 한 번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없어. 진짜 남자는 넘어졌을 때 남 탓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 두 발로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몸에 난 상처 자국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성장의 증거이자 훈장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야. 형들, 완벽할 필요는 없어. 제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 하지만 진실되어야 하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 만약 오늘 여기까지 내 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뭔가 뜨끔하거나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던 형들이 있다면, 만약 더 이상 지긋지긋한 싸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저 멀리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싸움을 발판 삼아서 그녀를 더 강하고 따뜻하게 꽉 끌어안기로 결심한 형들이 있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형 자신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해줘. 아래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봐. 굳건하게. 나 보라고 쓰는 거 아니야. 형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처럼. 나는 이제부터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 그녀에게 또 다른 폭풍우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녀가 기댈 수 있는 평온한 항구가 되기를 선택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아주 남자다운 맹세처럼 말이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부디 형과 형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살다가 가끔 서로에게 길을 잃는 순간이 오더라도 언제나 다시 서로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길 진심으로 바랄게. 나는 언제나 형들 편인 형들의 친구야.